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선풍기 앞에서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하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료 폭탄이 무섭고 선풍기는 뜨거운 바람만 뿜어내는 것 같죠. 여름마다 반복되는 이 더위를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72세 할머니 이명자입니다. 작년에 복지관에서 배운 기발한 방법들로 전기료 4만 원대의 시원한 여름을 보냈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매년 여름만 되면 전기료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서 이게 맞나? 하며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곤 했을 텐데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위에 약해지니까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한 달 전기료가 20만 원, 30만 원씩 나오니까 정말 속상하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 되면 전기료 걱정에 낮잠도 설치고 더위는 더위대로 참고 그렇게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 저도 여러분처럼 땀 범벅으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었어요. 낮에는 선풍기만 돌려도 후끈후끈하고 계속 짜증만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래층에 사는 정순 할머니가 명자 씨, 요즘 전기료 많이 나와요? 하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말도 마세요. 지난달에 17만 원 나왔어요 했더니 정순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희는 4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요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에어컨도 안 틀고 했는데 정순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제 집보다 훨씬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복지관에서 생활 강의 들으면서 배운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바로 다음 복지관 강의에 신청했습니다. 강의 첫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풍기는 그냥 바람 나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 추가하면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해집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바로 따라해 보니까 정말 체감 온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웃들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정순 할머니가 제 집에 놀러 왔다가 어머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매일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제가 배운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전혀 필요 없어요. 집에서 쓰던 선풍기 하나,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얼음이나 페트병, 심지어 젖은 수건 한 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간단한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을 못 틀고 더위에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중 90% 이상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계세요. 더 이상 비싼 전기료 때문에 더위를 참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관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테이블 위에 선풍기 하나를 올려놓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평범한 선풍기를 냉풍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 몇 개와 빈 페트병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큰 그릇에 얼음을 가득 담고 그 위에 젖은 수건을 올린 다음 선풍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선풍기를 얼음 그릇 바로 앞에 놓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할머니가 바람이 직접 가면 얼음이 금방 녹을 것 같은데요. 하고 대답하셨어요. 정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더 신기한 걸 보여주셨어요. 페트병에 물을 넣고 냉동실에서 얼린 다음 그걸 선풍기 뒤에 놓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선풍기가 차가워진 공기를 빨아들여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바람 온도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소금물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큰 대야에 찬물을 받고 소금을 2숟가락 정도 넣어서 녹인 다음 거기에 수건을 적셔서 선풍기 앞에 걸어 놓는 거예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순 할머니한테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할머니가 그럼 택배로 온 아이스팩은 어떨까? 하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요즘 인터넷 쇼핑하면 아이스팩이 자주 오잖아요. 그걸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여름에 활용하는 거예요. 아이스팩을 선풍기 뒤쪽 바닥에 2개 정도 놓아두면 하루 종일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특히 밤에 잘 때 이 방법을 쓰면 정말 좋습니다. 아이스팩이 서서히 녹으면서 주변 공기를 계속 식혀주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신 건 바람의 방향이었어요. 선풍기 바람을 직접 몸에 맞는 것보다 벽이나 천장에 반사시켜서 맞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해보시면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선풍기를 벽 쪽으로 돌려서 바람을 벽에 부딪히게 하면 그 바람이 벽에서 반사돼서 부드럽게 퍼져요. 직접 바람보다 온몸이 고르게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간접 냉방의 효과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빨래를 넣을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젖은 빨래를 선풍기 앞에 널어놓으면 빨래가 마르면서 주변 공기가 자연스럽게 시원해집니다. 일석이조인 셈이죠. 빨래도 빨리 마르고 집안도 시원해지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수건 하나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손목에 올려놓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체온이 금세 떨어져요. 목과 손목에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복지관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다 써보고 나서 세상에 이런 방법들이 다 있었구나 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당장 해봐야겠어 하고 들드셨습니다. 이 방법들을 쓰기 시작한 첫 주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선풍기 틀어놔도 덥기만 하던 집이 정말 시원한 공간으로 바뀐 거예요. 복지관 강의 이틀째 선생님이 이제 밤에 잠들 때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창문 그림을 칠판에 그리시더라고요. 창문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에어컨 없이 시원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문 열면 더 더워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낮에 창문 열어두면 뜨거운 바람만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바깥 공기가 집안보다 서늘해집니다. 이때부터가 자연 환기의 골든타임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실험해 봤어요. 저녁 9시가 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깥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핵심은 이거였어요. 선풍기를 창문 안쪽에 놓되 바깥쪽을 향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풍기가 집안의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기순환의 원리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모기가 들어올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정순 할머니도 똑같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명자야, 그거 좋긴 한데 모기 때문에 고민이야. 그래서 복지관에서 선생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방법은 방충망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였어요. 방충망에 구멍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투명 테이프로 막으세요. 그리고 방충망 청소도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기 퇴치제를 창문 근처에 놓는 방법이었어요. 시중에 파는 전자모기 퇴치기를 창문 옆에 두면 모기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냄새도 별로 안 나고 효과도 좋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신기했어요. 선풍기를 창문에서 약간 떨어뜨려 놓으면 바람의 힘으로 모기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기는 바람이 센 곳을 싫어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일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들을 다 써보니까 모기 걱정 없이 창문을 열어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새벽까지 정말 시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다른 팁을 알려주셨어요. 창문이 2개 있는 방이라면 한쪽은 열고 한쪽은 살짝만 열어두세요. 그러면 공기가 흐르는 길이 생깁니다. 우리 집 안방이 딱 그런 구조였어요. 한쪽 창문은 활짝 열고 반대편 창문은 10cm 정도만 열어뒀더니 정말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더라고요. 특히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집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으면 오전 내내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창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를 돌려서 집안 공기를 완전히 환기시켰어요. 정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따라 해보고 나서 어머나 밤에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네 하고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창문을 잘못 쓰고 있었구나 하고 웃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바깥 기온이 떨어지는 밤. 9시부터 해가 뜨기 전인 새벽 6시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창문과 선풍기를 잘 활용하면 정말 에어컨 부럽지 않게 시원한 밤을 보낼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 바람의 힘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복지관 강의 셋째 날 선생님이 온도계와 습도계를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실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온도계를 보니까 28도였어요. 그럼 습도는요? 습도계는 80%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같은 28도라도 습도가 다르면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물을 뿌린 방과 물을 뿌리지 않은 방에 온도계를 놓고 비교해 보시더라고요. 실제 온도는 같았는데 물을 뿌린 방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더 답답하고 끈적했어요.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의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쓰던 전통 방법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였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신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습한 곳에 신문지를 깔아두면 신문지가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특히 장롱 밑이나 침대 밑처럼 습기가 차기 쉬운 곳에 신문지를 깔아두세요. 집에 가서 바로 해봤어요. 평소에 읽던 신문을 모아뒀다가 습한 곳곳에 깔아뒀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며칠 뒤에 신문지를 만져보니까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굵은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굵은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방 구석구석에 놓아두세요.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 커피 필터나 거지에 굵은 소금을 싸서 작은 주머니를 만드는 거였어요. 정순 할머니가 그럼 설탕은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선생님이 설탕도 습기를 빨아들이긴 하는데 개미가 꼬일 수 있어서 소금이 더 좋습니다. 하고 답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가장 놀라웠던 건 바닥에 까는 것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카펫이나 러그는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여름에는 오히려 덥게 만듭니다. 대신 대자리나 돗자리를 깔아보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겨울에 쓰던 카펫을 걷어내고 창고에서 찾은 옛날 대자리를 깔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닥이 훨씬 시원해지더라고요.
대나무나 왕골로 만든 자리는 통풍이 잘 되고 열을 흡수하지 않아서 여름에 최고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돗자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발바닥이 시원해지니까 온몸이 다 시원해지는구나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한 듯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식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식물은 물을 흡수해서 잎으로 증발시키면서 주변 공기를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만듭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건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 같은 키우기 쉬운 식물들이었어요. 특히 화장실이나 베란다처럼 습한 곳에 식물을 두면 일석이조예요. 습기도 잡고 공기도 맑게 해주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화장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놨더니 정말 공기가 상쾌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신 건 축축한 공기가 더위의 진짜 원인이라는 거였어요.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훨씬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습이 냉방만큼 중요해요. 실제로 습도계로 재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쓰고 나서 습도가 확실히 떨어졌어요. 며칠 뒤 정순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여기 공기가 다르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습하고 끈적한 느낌이 없어지고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가장 달라진 건 잠자리였어요. 그동안 습한 공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서 뒤척이던 게 이런 방법들을 쓰고 나니까 공기가 보송보송해져서 훨씬 편안해졌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내는 비결은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습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복지관 강의 마지막 날 선생님이 이제 가장 즉효성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씀하시면서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꺼내셨어요. 우리 몸에는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는 특별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시원하게 해줘도 온몸이 달라져요. 선생님이 목 뒤쪽을 가리키시면서 여기 목덜미 부분에 차가운 수건을 대보세요. 하시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정말 5분도 안 돼서 온몸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목덜미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서 여기를 식히면 차가워진 피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정순 할머니가 손목은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손목 안쪽에도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어서 찬물에 담그거나 차가운 수건을 대면 효과가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바로 실험해 봤어요. 세면대에 찬물을 받고 손목을 담갔더니 정말 3분 만에 체온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바깥에서 더위 먹고 들어왔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금세 기운이 회복됐어요. 선생님이 더 신기한 걸 알려주셨어요. 발목 담그기였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큰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고 발목까지 담그고 앉아 있으세요. 10분이면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해보니까 정말 온몸에 열기가 내려가더라고요. 정순 할머니는 아이고 이거 참 좋네. 오래 걸어서 발이 아플 때도 동시에 시원해지고 하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발목 담그기는 더위도 식히고 발에 피로도 풀어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서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뒀다가 쓰면 더 효과적이에요. 하고 알려주셨거든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수건을 이마나 목 뒤에 올려놓으면 정말 에어컨 바람 같았어요. 여름 외출 전에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나가기 전에 손목과 발목에 찬물을 부어주시고 목 뒤에 젖은 수건을 잠깐 대고 나가세요. 그러면 바깥 더위가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실제로 장 보러 나갈 때 이 방법을 써보니까 평소보다 덜 더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할 수 있는 쿨링 루틴이 있었어요. 문 열고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세면대에서 찬물로 손목과 얼굴을 씻으세요. 그 다음에 발을 찬물에 담그고 앉아 계시면 금세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건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너무 차가운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더위 먹었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바로 먹거나 찬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갑니다. 조금씩 천천히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정순 할머니와 함께 이 모든 방법들을 일주일 동안 써보니까 정말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여름만 되면 더위 때문에 집에만 있던 우리가 이제는 자신 있게 외출도 하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거든요. 가장 좋았던 건 전기료였어요. 지난달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정말 4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 같은 달이 17만 원이었으니까 13만 원을 절약한 셈이죠. 정순 할머니도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지관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배우신 이 방법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지혜예요. 에어컨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아요. 선풍기 하나와 집에 있는 간단한 것들만으로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하루를 시작할 활력이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작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저처럼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